안녕하세요.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는 4%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만 3.77% 상승 중에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코스피 종목 상위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코스피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게 모두 상한가 근처까지 가거나 상한가 갔죠. 하이닉스, 스퀘어랑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상한가 달성했고요. 그 삼성전자는 한 26, 27%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근접해서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너무 맥없이 빠지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 업종들도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는데 펩트론이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SPG 같은 이런 기업들 그 제약바이오하고 로봇 섹터가 오늘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거의 4%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점심시간쯤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제 4% 정도로 아마 이렇게 찌글찌글 거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점심시간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해져요. 약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조금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잘한다 그럼 내일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그 미국이 이란을 그 공습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급락했었죠. 지금 이날 급락, 이게 3시간 봉인데 이날 급락했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공습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말아 올렸어요. 이제 코인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빨라요. 가장 빨리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원래 그 더 깨질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다시 타코 발언 되돌렸죠. 이제 공습을 취소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랐다고 해요. 원래 같이 침공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혼자 말 바꾼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개시를 24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하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쟁을 싫어요. 왜냐? 이득이 되면은 하겠는데 지금의 이란전은 그 트럼프한테 이득이 전혀 없어요. 트럼프한테 이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득이 있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 이제 그 구구 인물들 이런 그 전쟁광들 이 사람들 빼고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는 원래는 하메네이를 암살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부가 와해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을 하고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묶였죠. 이제 호르무즈까지 엮이면서 지금 전 세계 물동량 그러니까 원유 물동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트럼프 자체한테도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가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암살을 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봉쇄되고 결국 유가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연쇄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는 네타냐후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꾸 말 바꾸기 하는 이유가 이란을 말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란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합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물음표 띄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그 타협을 보고 싶은데, 왜냐면 유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시켜야 돼요. 미국은 원유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원유만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으로 그 모든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국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간다고요. 우리나라가 싸고 잘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해외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유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이제 11월 대선이 있는데 11월 선거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지율은 박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 트럼프는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직 빠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란은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협상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뜯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 외무부도 호르무즈 해협이랑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신 속보에 따르면은 협의한 적 없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한국 기사에서는 이렇게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실제 도장 찍기 전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나오는 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 대이란 공습을 보류한다고 말을 하자마자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급락했었는데 지금 6만 불 초반대까지 급락했었죠. 이때까지 급락했었는데 다시 저런 소식 전해지면서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제 63,000, 64,000 이 구간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64,000불 이상 되어야지 그 바닥을 다지고 단기 슈팅 구간 나올 수 있는 그 구간대까지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64,000원을 못 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선 불안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그 두 번째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국채 금리예요. 미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엔을 사요. 엔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 미국채를 매도해서 엔화를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이 그 강해지는 속도보다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은행들의 개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본이랑 미국이랑 통화당국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엔화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지원과 다카이치 산하의 재정 확대 정책도 경계한다. 그러면서 그 재무장관이 메모하던 쪽지였나? 그게 약간 그 메모지였나 쪽지였나 하여튼 그거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살짝 보였는데, 이게 엔화를 사야 된다. 왜냐면 달러로 엔을 사줘야지 엔이 강세가 되는데, 엔이 강세가 안 되고 약세가 되면은 그 이제 엔캐리가 나와. 엔캐리
엔화로 미국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자산 샀던 거를 이제는 다시 투자자들이 엔화가 약해지니까 엔을 쌀 때 사기 위해서 엔캐리 그 청산 트레이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이렇게 계속 약해지면은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금리,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 채권 가격이랑 채권 금리 가격은 반대로 가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엔을 매수한다는 거는 딱 미국채를 매도치고 이제 그 달러가 생긴 거를 다시 엔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미국에게는 안 좋아요. 금리가 낮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트럼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이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은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국채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그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를 방어하는 게 중요한데, 금리를 다운시켜야 돼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를 다운시켜야지 이제 채권을 더 찍어낼 수 있겠죠. 채권을 찍어내서 돈을 발행하고 이 돈으로 AI 투자를 해야 돼요. AI 패권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그 저금리거든요. 중국은 저금리예요. 저금리인데 저리로 이제 돈을 찍어내서 이거를 AI에 투자하는 게 중국이고, 미국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업들이 돈을 먼저 선제적으로 뽑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기업들도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물주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물주가 돈을 못 쓰겠네 하면서 그럼 너네들 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미국이 찐으로 기업들, AI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갔고,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아마 11월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이 돈을 대대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그 전에 선심 쓰듯 이제 중간선거 전에 풀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 예산도 증가시켜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을 그 조선소도 다시 세우고 이제 군함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국방 쪽으로도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왜냐면 중국이 이쪽으로 막 드론 아니면은 해군 전력 이런 쪽 증강시키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 국방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러면 돈이 당연히 또 필요하죠. 그리고 AI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AI가 국방에도 활용되죠. 드론을 인간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AI가 조종을 하면은 더 디테일하고 더 넓은 작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방 쪽으로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PER 200%, 300%막 그렇게 갔던 이유는 이제 국방이랑 AI라는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돈 쓰는 쪽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돈을 찍어내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금리 엄청나게 민감한 상황에서 엔화를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은 일본 혼자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채를 계속 갖다 팔 거니까 미국채 못 팔게 막은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오폴드라는 이제 01년생이라고 해요. 01년생 2001년생, 그러니까 투자 천재라고 하는데 오픈 AI에 근무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펀드가 지금 청산될 뻔했는데 이거를 시타델이 인수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마진콜 직전에 시타델에 전화해서 포트폴리오 넘길 테니까 싸게 가져가라. 마진콜 당하면 청산당하니까 그 전에 팔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67%가 날라갔는데 그거에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써갖고 날라갈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청산하고 다음부터 레버리지 안 쓴다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 레버리지가 청산당할 뻔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레버리지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변동성이 줄어들, 왜냐면 청산당하고 천상당하면은 이게 시장가로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화될 거다라는 논리로 이제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레버리지 서학개미도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미국 반도체도 안 좋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미국이 안 좋아지니 우리도 안 좋아지고 우리 안 좋아지니 미국도 안 좋아지고 반도체가 계속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돈을 풀 거고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러면은 증시 주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지율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레버리지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손실난 사람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단호하게 이제 그 증거금도 올려버리고 3천만 원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수 시간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지율 자체도 안 좋아져요. 왜냐면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지율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야지 주가가 올라야지 이제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도 둔화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이유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1월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연말쯤 되면은 돈을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이 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왜냐면은 돈이 풀리면 결국에는 증시 부양 효과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의 오전 브리핑이었고 오늘 특이한 점들은 로봇이 강했어요. 그동안 로봇이 죽을 썼잖아요. 왜냐면은 그 반도체 쪽만 맨날 가고 이제 삼성 닉스만 가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특히 로봇이 그 올 초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한 중순쯤 되면서 개박살 났는데 이제 다시 로봇이 뜨고 있거든요. 지금 그 LG에서 피지컬 AI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SPG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저희 여기 보시면은 그 로봇 섹터 중에서 원익홀딩스, 한국 PIM, 로보티즈 이런 것들 그리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달성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로봇의 날이에요. 로봇도 이제는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바닥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깨졌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깨졌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는 조금씩 증가 그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그 SPG도 역시나 오늘 엄청나게 강하죠. 그동안 떨어진 게 많으니까 아마 반등은 두 번에 걸쳐 할지 세 번에 걸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등 추세가 나오면은 그 다음 전고점을 물량 소화하는 거 보고 나서 신고가 돌파하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로봇주가 꽤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들도 강했었는데 에브리봇은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지금 얘도 로봇주인데 여기 바닥에서 물량 들어왔죠. 물량 들어오면서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어서 단기 슈팅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꽤 긍정적인 것들 많아서 괜찮아 보여요. 로봇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그 여기 채널에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제 그 로봇도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로봇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9시쯤에 안내해 드린 거죠. 9시 반 안내해 드렸는데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에 문자나 남기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트로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일주일에 아마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괜찮으면은 제가 7월 달에 그 금호타이어, 모나리자 이런 것들 금호타이어 10일 날
말씀드렸던 거 당일날 상한가 찍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도 상한가 찍었죠. 이날 16일날 이것도 당일 상한가였고, 당일이 아니라 아마 그 전날 드렸을 거예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 당일날 드렸었네요. 16일날 관심 종목으로 7시, 8시 전후로 해서 드리죠. 16일날 언급하자마자 당일날 상한가 찍었죠.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꽤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그리고 한울반도체도 당일날 급등 나왔었는데 얘는 상한가만 터치하고 오후에 밀리더라고요. 상한가 찍긴 찍었었는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아마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괜찮으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채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죠. 한울반도체도 20일날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그 상한가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이제는 그 28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 상한가 가고, 오늘의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였거든요. 아이크래프트는 AI 쪽인데 얘도 괜찮고, 그리고 대원전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대원전선 아주 좋게 보고 있고, 파크시스템즈였는데 파크시스템즈는 좀 약간 오늘 단기 반등 아니면은 26만원까지는 안착시키고 나서 그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바닥을 높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얘는 그 예상이랑 다르게 갔죠. 딱 그 상승 채널 라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 바닥은 웬만해서 22만원 이탈 안 하면은 물량 소화하면서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나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22만원 구간, 22만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물량 소화 과정을 끝내고서 반대 추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파크 시스템즈는 안내드린 이유는 매출 실적이 미쳤죠. 매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전망치도 올해 추정치도 역대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 우상향하는 거는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아마 1차 목표는 30만원, 28만원 그 구간이 되겠죠. 이 물량들, 이 덩어리들 하나씩 소화해 나가면서 아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파크 시스템즈였고, 이제 그 두 번째 아이크래프트는 진짜 단기 추세로 이제 한번 슈팅 나올 구간이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상한가 찍고 나서 엄청나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그 바닥 구간 이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돈 쓴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돈 썼는데 이 구간에서 4,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기 구간에서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5,000원 이상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오늘 아침에 나갔었는데, 오늘 엄청나게 20%나 급등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것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세 종목씩 맨날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채널에 오시면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지금 7시 59분에 안내해드렸어요. 파크 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대원전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채널 입장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되니까 이거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테마죠. 얘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순이익이 역대급이죠. 100억 이상 남겨 먹은 적이 없는데 이제 129억까지
그 작년에 120호, 약 130억 정도 남겨 먹었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올해는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 그리고 얘도 제가 박스 가둬놓고 계속해서 롤링 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굴리다가 14,000, 얘는 14,000원 구간이 기점이 될 거예요. 여기 뚫으면은 한 번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 10% 20% 정도 짧게 그 거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못해도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만 해도 14%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이 18,000원까지 하면은 거의 상한가 30% 정도, 약 30% 정도 되니까 이 부분 노려서 그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대원전선은 채널에서 종종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전력기기 설비 테마인데다가 지금 이 박스에서 계속해서 거래량 짱짱하게 유입되고 있죠.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 박스 물량 소화하면은 그대로 이제 쌍봉 만들러 가는 거죠. 이제 쌍봉이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승했다가 컵 앤 핸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쌍봉 만들러, 이거 봉 하나 봉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봉 만들러 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안내해 드렸고요. 오후장에서는 또 다른 한 종목 가지고, 그 종목 오후장에 조금 약간 실적 베이스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괜찮은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전이랑 오후에 드리는 종목들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 그 우량한 거만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그 SK 스퀘어처럼 수급 짱짱하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 봐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가끔 안내해 드릴 때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오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